자동차면과 독일이 2030년부터 엔진 달린 차는 인증해주지 않는다고 선언한 건 차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시한부 판정이 떨어진 상태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나 100년도 못 사는 개인들이 보기에 남은 10여 년도 엔진차 한두 대는 거쳐갈 만큼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터보나 모터 등을 달고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있는 가솔린 엔진과 달리 디젤 엔진은 끝물도 아니고 사실상 끝난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는 건 저뿐일까요? 자, 전문가도 전문가도 아닌 동네 아저씨가 털어보는 디젤차 방구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디젤차가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후처리 장치 SCR 때문입니다. 젠틀맨 여러분 중에는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어려운 이야기 알러지이신 분들도 많으시죠? 어차피 어려운 이야기는 진짜 전문가분들이 뇌수가 팔팔 끓을 만큼 디테일하게 털어주시는 영상 많으니 쉽고 간단하게 핥고 넘어가자면 언제는 클린 디젤이다 뭐다 하면서 디젤차가 승용시장까지 넘어와서 겁나게 팔아제끼더니 수년 만에 디젤차에서 발암물질과 미세먼지까지 나온다고 반전 때리면서 LNT 방식이 등장. 비싼 촉매 그득한 DPF에 오염물질 모아서 피같은 내 연료 뿌려서 바짝 구운 후 방구로 뿡뿡 날리는 방식이죠. DPF가 막히고 깨지고 엔진 오일이 증가하고 가지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여기까지는 뭐 그런대로 간편하게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는 현기차가 외계인이라도 고문했는지 이걸로 잘 버티다가 결국은 유로6 환경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SCR 방식의 신차만 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DPF에다가 한술 더 떠서 요소수라는 암모니아 그득한 물을 팍팍 뿌려주는 거죠. 가뜩이나 디젤차는 엔진 쪽 부품도 비싸고 연료 수분 관리니 흡기 클리닝이니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고가의 DPF 막혀서 돈 들어간 지인 이야기에 등골이 오싹해질 때마다 엑셀 밟아주기도 바쁜데 요소수 뿌리는 장치까지 덕지덕지 추가되면서 후처리 장치는 더 복잡해지고 필연적으로 장고장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요소수를 1년에 한 번 정도 보충한다고 해도 워셔액 보충도 귀찮아 죽겠는데 요소수 없으면 시동도 안 걸린다죠. 긴급 출동 부르면 되겠지만 차에 묻으면 부식도 된다고 하고 요소수 속의 중금속이 금속염이 돼서 DPF를 막는다고도 하고 암모니아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인체에 나쁘다고도 하고 뭐 이리 복잡하고 신경 쓸 게 많은지 벌써 지끈지끈해요. 그나저나 제조사에서는 요소수만 좋은 거 사서 잘 보충하면 되도록 튼튼하게 만들고 혹시나 문제 생겨도 바로 알 수 있게 센서 잔뜩 달아서 10년은 거뜬히 타도록 잘 만들어줬을지 아니면 그냥 보증기간만 겨우 넘기고 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만들어줬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거니와 한 5년 후에 문제 빵빵 터지면 중고가 떡락하고 수리비 부담은 구매자가 독박 아닐까요? 그건 그렇고 다음 이유로 넘어가 보죠. 다음 이유는 경유차의 경제성의 몰락입니다. 장거리 뛰는 오너라면 비싸고 복잡하고 달달거려도 연료비 아낀다고 타던 디젤차이지만 터보의 효율도 높아지고 니로, 코나, 소렌토 등의 SUV까지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경제성마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코나를 예로 들어보자면 10만 킬로 타는데 연료비만 계산 때려보면 가솔린 차는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디젤 차는 790만원 정도 들어가며 하이브리드 차는 79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0만 킬로 탈 동안 디젤은 하이브리드에게 꼴랑 7만 4천원 정도 앞섰으며 차값 차이까지 친다고 해도 300만원 정도 차이입니다. 물론 큰돈이지만 저같이 1년에 10,000km 정도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아껴지는 돈으로 보기에는 다소 적으며 시내 주행이 많은 편이라면 차이는 더 좁혀지니 그냥 그 정도 돈 주고 조용한 차 타고 싶어질 만하죠. 다음 이유는 끝발 떨어진 토크발인데요. 차를 이야기할 때 타는 재미를 뺄 수 없죠. 한창 잘 나갈 때 디젤차가 토크발로 몰아쳐줬지만 터보차가 보편화되면서 가솔린 터보가 시원시원하게 나가줍니다. 또 코나를 예로 들어보면 제로백부터 가솔린 터보가 2에서 3초 정도 앞선다고 하고 공차 중량도 50kg가량 차이가 나니 큰 차이는 아니지만 거동이나 제동 성능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재미면에서도 디젤차의 메리트는 많이 약해진 것 같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최근까지 나온 디젤차 관련된 신문기사와 제 뇌피셜을 잘 버무려서 5년 후 미래를 예측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해보자고요. 2020년 용인 수지에 사는 30대 직장인 빈경유씨가 디젤차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유로6를 충족하는 신차이지만 배출가스 등급 3등급을 받게 됩니다. 살짝 억울하지만 신차에 만족하면서 시간은 흘러 2025년 경미한 사고도 있었지만 5년간 10만 킬로를 타고
휘발유 모델보다 400만원 가까운 연료비를 절약해서 뿌듯한 빈경윤 씨는 슬슬 달달거리기도 하고 큰 고장이 날까 두려운 마음에 중고차 시장에 차를 내놓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지난 5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으니 우선 2021년 볼보, 혼다 등이 신규 디젤차 개발을 공식 중단했으며 도요타 등 많은 회사가 유럽에서 디젤차 판매를 순차 종료했고 2022년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은 모든 디젤차를 단종시켰고 2024년 로마 도심에 디젤차 진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2025년 파리, 마드리드, 아테네, 멕시코시티에서도 디젤차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2015년 정점을 찍은 디젤차 시장은 디젤게이트 이후 인기가 쭉쭉 사그라들며 스위스 UBS의 전망대로 2025년 세계 자동차 시장 비중에서 10%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5년 사이 더 싸늘해진 디젤의 인기, 여기에 제 뇌피셜 한 숟가락 더 타보자면 세계 흐름에 발맞추어 서울시는 배출가스 4등급까지 수도권 진입을 통제하거나 하겠다고 예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인기도 없고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우리의 빈경윤 씨는 살 때는 휘발유 차보다 200만원 가까이 비싸게 주고 산 디젤차를 휘발유 모델보다 200만원은 저렴하게 팔아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한푼이 아쉬워서 직거래 매물로 올려보는 빈경윤 씨. 하지만 통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고시장에 디젤차 황금기를 씹어먹던 520D, 530D, 320D 등등등등 독삼사 차들마저 헐값에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비규환의 중고시장에서 빈경윤 씨는 이럴 바에 폐차할 때까지 타겠다고 생각하고 몇 년 더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3등급 차마저 4대문 진입이 통제되기 시작하고 결국 빈경윤 씨는 눈물을 머금고 제3국가로 중고차 수출업을 하고 있는 업자를 통해서 헐값에 차를 던지게 되어 시나리오 쓰고 자빠졌네. 비관적으로 전망해본 경유차의 미래 어떠셨나요? 저도 경유 SUV를 오래 탄 오너로서 휘발유보다 싼 기름을 쓸 수 있었던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쉽기도 하고 속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가솔린보다 높은 효율로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경유차가 빠르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이미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어인정, 지금 사도 10년은 거뜬히 타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노인정.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향후 모인 댓글만으로 방송을 준비 중이니 신사답게 달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젠틀하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See you.